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네, 두 분은 이렇게 보물지도 녹화가 있는 날 끝나고 집에 가서 아, 보물지도 녹화 길었다. 정말 그만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 같은데요? 본인 생각을 얘기하면 아닙니다. 어떡해요? 오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기를 혹시 쓰시는지요? 요새는 사실 이렇게 직접 쓰는 일기보다는 인별그램 같은 데다가 하루 만에 사라지는 스토리에다가 촬영 너무 재밌었다. 너무 알차고 좋았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하지. 네, 이렇게 힘들었다 이런 거는 잘 안 해요. 네. 방송에 거짓말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기를 직접 쓰기보다는 SNS에 그냥 하루 일과를 올리는 정도다. 맞아요.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요즘 그렇게 하고 계시고. 인욱 씨는 어떤가요? 일기 쓰시나요? 저는 이제 강압적인 초등학교 생활 때 썼던 일기 말고 써본 적이 없어요. 그 방학 숙제라든지 그렇죠. 담임 선생님이 시켰던 일기. 네, 마지막 방학 전, 개학 전 몰아쓰기. 마지막 30일치 몰아쓰기. 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내 그렇죠. 일기를 쓰던. 네. 우리 가족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아니, 사실 저는 일기 쓰는 거를 즐겨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좀 유아적으로 쓰거든요. 남 욕하는 거나. 아닙니다. 밥을 먹었다. 음. 아함 배부르다. 아. 내일 뭐 하지?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쓰긴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일기 쓰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남의 일기를 보는 건데요. 그런데 범죄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 일기를 엿보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모실 선장님의 일이 남의 일기를 훔쳐보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 재미있는 직업 어떤 일인지 바로 선장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장님, 제가 일기를 엿보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표현한 거 맞나요? 엿보는 건 맞는데 네. 일기를 이제 연구하는 거죠. 조선 시대에 그 써져 있는 일기들을 일기 자료들을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있어 보이는데. 나 지금 일기 훔쳐보는 건 줄 알았잖아. 죄송합니다. 사실 근데 일기라는 게 개인의 일기가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당시 사회상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게 연구를 할 만큼 사료가 좀 많이 남아 있나요? 네, 10년 전까지 제가 조사를 했을 때 조선시대 개인 일기 자료가 1000종이 넘었으니까 아마 그 뒤에 10년 동안 또 많은 새로운 자료가 발굴이 됐다면 어쨌든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겠죠. 네. 그 1000종의 일기 중에는 정말 특정한 경험, 특정한 시간, 어떤 특정한 사건, 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한 일기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관직을 수행했을 때 관직 일기, 또 유배를 갔을 때 유배 일기, 또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일기. 난중일기 이런. 그런 거죠. 예, 전쟁 일기가 있고. 제가 이제 제목을 조선시대 유생들의 일상 일기로 엿보다라고 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 하면 고루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선비라고 하면 사실 완성된 인격체. 뭔가 흠인가 그 결점이 없는 같은 사람. 인간적인.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완성된 인격체로 우리가 존경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보통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뭔가 범접하기 어렵고 흠을 찾을 수 없는 약간 이제 뛰어다니지도 않고. 뛰어다니긴 그렇죠. 뒤처지고? 뛰어다니진 않습니다. 그렇죠. 변소가 급하시더라도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걷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완전한 모습의 선비를 생각하고 일기를 생각하면 사실 이제 그 일기가 어떤 내용일까가 이제 사실 좀 의문스럽지만 이제 제가 주로 주목하는 것은 완성된 인격 이전의 과정을 가는 유생들의 그 일상을 이제 일기로 보려고 해서 제가 이제 몇 개의 일기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옛날에 글 읽는 사람들이 쓰던 일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은밀한 이야기들은 잘 담겨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30대 이후, 40대 이후 또 만년의 일기들은 사실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일상이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 이제 주로 봉제사 접빈객이라든지 어떤 이제 제사를 받들고 또는 손님을 맞이하고 또는 항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어떤 지역에서 유림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일반적인데요. 제가 이제 아까 유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관심이 있는 것은 20대의 시절. 이제 한참 공부를 하던 아마 시험을 언제 치셨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임용시험 공부할 때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네. 약간 10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일 네. 최근에 그나마 저희 셋 중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시험을 치신 것 같아요. 근데 꼭 종이 시험이 아니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평가받는다라고 야, 하면 있죠. TBC 들어올 때요. 네. 오. 네.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받는 그때까지가 사실 그날의 결과로 끝나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평가를 받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과정이. 그 시험이라는 것도 우리가 결과에만 연연하면 내가 뭐 붙었다 떨어졌다 잘 쳤다 못 쳤다만 되지만 내가 그 시험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이 어땠냐.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개인을 돌아볼 수 있지만 우리가 남의 일기를 보면서 또는 조선시대를 보면서 사실 그 과정은 잘 보지 않는 거죠. 그냥 이제 훌륭한 학자 또는 이제 뭐 훌륭한 인물, 역사가 기억하는 것은 두드러진 사건, 두드러진 인물, 아주 악하거나 아주 선하거나 아주 훌륭하거나 기록이 남고 기억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인데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대학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자마자 대학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태어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거 아니듯이 그 합격하기 위해서 또는 훌륭한 학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어떻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어떤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서 그런 어떤 과정까지 갔었나라는 게 사실 저는 관심이 많고 그 찌질했던 수험생 시절을 다 보고 싶다는 거죠. 뭐 그렇죠. 찌질이라고 제가 말을 해도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그분들이 어떤 그런 과정들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처음에 이제 있는 그 계암 김영이라는 분이 16세기를 사셨고 이분의 일기가 1603년부터 1641년까지 27세부터 64세까지 39년간을 기록을 했어요. 야, 오래 썼다. 야, 진짜 네, 꿀 매일매일 사실 쓰셨고 매일매일 쓰셨는데 그게 지금 남아있는 책은 한 8책밖에 안 돼서 사실 중간중간이 좀 비어있죠. 이해가 잘 되시지 않겠지만 내가 쓴 일기를 누가 옮겨 쓴다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좀 부끄러운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일기가 공개된다고 하면 병상에 누워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불 태우고 갈 것 같습니다. 얘기하고 그 네. 정도로. 남이 보면 안 되는 네, 그런 너무 부끄러워요. 뭐 이미 다 말했잖아. 밥을 먹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일기가 본인이 쓴 일기 일부가 남아있고 후손들이 다시 그 일기를 옮겨 쓴 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보통은 그 후손들이 일기를 옮겨 쓴다라는 것은 이분들이 훌륭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훌륭한 인물이고 훌륭한 행적이었고 훌륭한 학문을 남겼기 때문에 기록되고 기억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남겨야 되겠다. 보존해야 되겠다.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난 그래도 싫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기가 좀 후손의 대대손손 좀 자료가 되려면 그래도 살아생전 어느 정도의 업적은 있긴 해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보는 걱정할 필요 없네요. 제가 좀 과한 걱정을 했네요. 어떻게 알겠습니다. 될지 모르죠. 그 두 번째 보는 이 일기가 그 8책 중에 1책이 마침 친필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쓰신 거예요. 혹시 화이트 기억나세요? 수정할 수 있는. 수정. 수정펜요? 내가 일기를 쓴다 생각하고 뭐를 정서를 한다고 하면 쭉 쓸 때 결국 틀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틀렸을 때는 지워야 되잖아요. 네. 이런 중간중간에 이제 까만 점들이나 아,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틀린 거네. 이렇게 이제
지워서 쓰신 겁니다. 아, 저는 처음에 볼펜똥인 줄 알았어요. 네. 앞부분에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후손이 옮겨 쓴 일기고요. 후손이 옮겨 쓰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틀리면 저렇게 그렇죠. 이제 어차피 이제 붓으로 쓴다라는 거는 지금도 우리가 볼펜으로 쓰면 고치지 못해서 수정을 하듯이 그때도 당연히. 아니면 저거는 이제 실제로 쓰셨을 때도 저 부분 틀리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원래 원본이 네. 거기가 까맣게 칠해져 있었던 에이 거죠. 그거까지 그거는- 따라 하진 않겠지. 네. 그건 이거를 아닌가? 똑같이 써야 되는 네. 거야. 나도 지금 그 생각하고 네. 있었거든. 후손들이 옮겨 쓴 일기도 이 기록을 되게 존속한다는 그 선조의 기록을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약간 민감한 사실들은 생길 수 있어요. 네. 100년이 흘렀다. 흐른 100년 사이에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지역에서도 사회적으로도 그런 어떤 대립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민감한 게 생기면 빠뜨리기는 해도 그것을 고치거나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포장은 안 하는 네, 거야. 포장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기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을 때 어쨌든 그 지켜야 되는 선조들의 기록을 함부로 손대지는 않는다. 네, 이제 그런 결론은 제 스스로 이제 얻고 있습니다. 소영의 어떤 일기에서 이 청대 권상이라는 분이 또 이제 좀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네, 권씨입니까? 이야. 다른 공가일 거예요 아마. 아마 파가 다를 수 있지만. 예. 이분은 이제 상주, 예전에 상주, 아. 지금은 문경. 아, 문경 출신의 문경. 이제 내가 선비세요. 또 문경에서 군대 출신이 좀. 야, 내 부대. 다들 한 발짝씩 좀 얻네요. 우리 권상일 선생님께. 네. 23세부터 80세까지 57년간 57년 동안 일기를 쓰셨다고요? 일기를 쓰셨어요. 그래서 누가 검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썼다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일기 모양과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름 자신들만의 형태가 있어요. 이분이 좀 더 네. 약간 그 레이아웃을 좀 잘 잡으신 것 그래서 같아요. 달과 제일 앞에 네. 제목이 딱 진하게 어. 이제 그 이모년 뭐 정월 이렇게 해서 이제 연도와 월을 좀 진하게 쓰셨죠. 오. 그래서 이제 옛날 일기들을 보면 아 이렇게 사람마다 기록의 어떤 성향이 좀 다르기는 하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수정 흔적도 거의 없는 것 같고. 네. 다음은 이제 보시면 요건 이제 뭔가 조금 더 줄이 생겼잖아요. 오. 네, 일기가 좀 줄이 생겼죠. 네. 요것도 이제 후손이 옮겨 쓴 일기입니다. 후손이 옮겨 쓴 일기인데 이 일기는 대산 이상정이라는 분이 이분은 이제 안동 출신의 이제 그 대산 선생이라는 이제 이 이상정이라는 분이 25세부터 70세까지 약 한 46년간을 기록했고 문집을 만들 때 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전체 문집을 모으면서 다 이걸 필사를 했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유형의 글들이 있어요. 뭐 시도 쓰고 또는 이제 산문도 쓰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런 시와 문에 조금 포함되기 어려운 형태를 잡저라고 해서 요 일기를 그 잡저 부분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집에 일기가 대단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이 후손이 옮겨 쓴 일기고 후손이 옮겨 쓴 일기만 남아 있으면 이제 원본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원본 형태가 이제 마침 또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이게 이제 아마 말씀하셨던 줄공책. 일기 날짜 쓰고 날씨 쓰고 하면 줄공책이라는 거. 틀이 있네요. 네, 딱. 틀이 있죠. 네. 이게 이제 책력이라고 해서 옛날 달력이에요. 그래서 달력이고 이제 자세히 보시면 달이 있고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 안에 작게 이제 쓰여 있는 글이 그 밑에 일기예요. 그래서 이건 일기가 사실 길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백이 없잖아요. 짧게 간결하게. 짧게 그럼 쓰시는 또 거죠. 좀 저랑 비슷하셨을 것 그럴 같은데, 수- 내용이. 그럴 수 있죠. 밥을 이분은 주로 먹었다. 글을 많이 지었어요. 밥 먹는 건 기록을 안 하시고. 아, 그런 거 기록 안 하셨어요? 반찬 이런 거 기록 안 그런 건 하셨어요? 안 하고 내가 이걸 멸치볶음. 지었다, 이걸 봤다. 아. 그럼 가장 많이 다뤄지는 주제가 본 것들에 대한 건가요? 이분 일기는 주로 이제 글을 많이 남기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글을 지었고 또는 이제 내가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어떤 글을 지어줬고 또는 내가 쓴 글을 또 교정을 했고 이런 글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학문과 관련된 내가 무슨 공부를 했다 아하.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많은. 지금 우리는 고등학교에 계속해서 수없는 시험을 치고 이제 고3이 되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면 기본적으로는 뭐 어떻게든지 그 다음에 과정을 가서 다시 자신의 직업을 가지기 위한 관문을 또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조선 시대에는 과거 시험, 특히 이제 그 문과라고 하는 그 문과 시험 급제만으로 내가 공부를 해서 그 문과 시험에 급제를 하면 관직에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업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치르는 모든 시험, 이것이 이제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앉아서 이제 그 수능 시험을 치는 그 외에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나를 평가받고 내가 치는 시험이 다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에 응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때 그 시절의 시험이 나와 무관하다라고 생각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공부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수능만 생각해도 우리한테는 엄청난 시험이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수능과 약간 취업을 합친 느낌이라고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선시대에 당시 공부하셨던 분들에게 과거란 정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겠네요. 그렇죠. 이분들은 그냥 이제 사실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양반이라면 네.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고 그래서 과거 시험을 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입신양명이라고 해서 그 이제 어쨌든 몸을 세워서 이름을 드날리는 게 또 효도의 가장 첫 번째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었죠. 운명이다. 그냥 받아들이고 당연한 시작하고 거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학교를 가고 시험을 치고 하는 것들이 요즘 이제 뭐 내가 뭐 자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환경들이 달라졌지만 내가 선택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고등학교 교육까지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과거 급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일생을 조금 구분해 보면 이분은 1702년에 23세 때 이제 일기를 시작해서 28세 때 생원 진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생원진사 보물지도에서 살짝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 예. 네, 이쯤에서 복습 한번 갈까요? 네. 자, 생원과 진사란. 생원과 진사는 기억이 안 나네요. 다시 재방송 상담 또 봐야겠다. 명륜 진사밖에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진사도 맞죠? 네. 아, 맞습니다. 그 생원 진사가 중요한 건 아니고 과거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문과라고 하는 것은 대과라고 해서 문과에 급제를 해야만 관직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문과 앞에 이제 소과라고 해서 이 생원 진사실을 소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시험 같은 거. 약간 맞아요. 맞죠? 되고 나면 타이틀을 따는 거고 국제라는 합격증은 받지만 관직 진출하고는 연결이 되지는 않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마치 이제 대학 졸업증 같은 거예요. 그게 있어야 이걸 시험 칠 수 있다. 일단 일정 맞습니다. 교육 과정을 예, 조금 거쳤다라는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면 수료증 같은 느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쨌든 첫 시험은 그렇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8세에 그 생원진사 복시 초시 이렇게 이제 뭐 합격 불합격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31세 1710년 31세에 이제 증광문과라는 그 문과 시험에 급제를 해요. 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연일에 매번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그 시험이 정기 시험은 3년마다 한 번씩 있었습니다. 야, 이거 한 번 놓치면 3년을 기다려야 돼. 거의 뭐 월드컵이네. 월드컵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또 그렇게 두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간중간에 별시라고 해서 시험들이 또 들어가는 다른 시험들이 생기는 거죠. 특별 시험. 맞습니다. 특별 시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나라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제 별시라는 어떤 걸 통해서 큰 경사가 있을 때 주로 치는 게 이제 증광시라고 해서 이분은 정대 권상희 선생은 증광문과에 31세의 나이로 급제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네. 특별 시험에 붙은 거네요. 아, 그렇죠. 특별 시험에 붙으셔서 시험을 치시고 그다음 초입 승문원 권지 부정자라고 해서 승문원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외교문서를 담당하던 관청이었거든요. 그런 외교문서 검토 교정하는 관직에 나가셨는데 이제 권지라는 말이 붙는 건 임시라는 뜻입니다. 임시. 그래서 이제 계약직인가요? 아, 아하. 처음에 대부분의 시작을 권지 부정자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예, 처음에 부정자. 약간 인턴 느낌처럼. 네, 인턴 느낌 같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한번 들어가면 계속해서 그 직업을 갖고 있지만 이분들이 이제 중간관직에 진출을 하면 많은 이제 그 관직을 이제 받았다가 또 사직을 했다가 그러면 또 다시 다른 관직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또 공을 세우면 또 올라가고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거에 일단 급제를 했어요. 네. 과거라는 시험에 이제 급제를 하고 통과가 되면 그 안에서는 좀 관직 이동이 자유로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가능합니까?
관직 이동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기분이 되게 신선한데. 맞아요. 맞는데 그걸 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게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그 다음에 표현을 했는 게 네. 여러 가지 관직을 숱한 관직을 역임을 하셨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뭐 그 안에 부처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네. 그 직제 안에 그 직급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관직을 제수받고 다시 또 사직을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분이 실제로는 이제 관직에 임명이 되지만 나가지 않은 관직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죠? 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좀 지방에 계신 분들이 약간 이제 좀 당색이 다르거나 또는 이제 또 이제 갔을 때 조금 이 생활이 어렵거나 또는 이제 노모가 계시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는 자기에게 명분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이제 그 관직에 임명이 되었을 때 사직하는 이유 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가지 않고. 결국은 이제 이분이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울산 부사에서 이제 울산의 그 지자체장인 거죠. 울산 부사, 울산의 어떤 수령. 이제 그걸로 마지막으로 이제 관직을 마무리하시고 낙향에서는 이제 학문에 몰두하시고 제자들을 키우시고 이분의 일생은 어쨌든 쭉 공부를 해서 과거 급제한 다음에는 관직 출사한 다음에는 이제 서울과 그다음 고향 상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직에도 있다가 고향에도 있다가 울산 부사를 끝으로 낙향하셔서 다시 학문 활동.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때 지금 이제 우리 사회 구조에서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직장인이 되고 뭐 이런 어떤 과정을 약간 전형적인 어떤 그 선비의 일생이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 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평생 동안의 어떤 동선을 좀 볼 수가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이제 그거를 신기합니다. 일기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하면서 그걸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대부분의 그 선비들이 또는 이제 유생의 시절을 거쳐서 본인이 이제 과거 급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직에 진출을 했다가 다시 이제 학문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이제 그렇게 하나의 그런 주기표로 제가 이제 그 만들어 봤는 거고요. 공부를 주로 예전에 시험 공부하실 때 어디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도서관? 보통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 뭐 이런데요. 네. 무슨 공부하는 거 알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환경의 영향을 받거나 맞아요. 또는 이제 그럼 좀 조용한 곳 또는 아까 이제 스터디 카페 얘기하셨지만 나 혼자 말고 여럿이 또는 맞아요. 이제 스터디 같이 하는 스터디. 이게 공부 이 환경에 따라서 집중도가 너무 달라져서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조용한 데 있으면 또 집중이 안 된다 하고 어느 정도 좀 소음이 있거나 아니면 좀 사람들이랑 이렇게 떠들면서 또 공부를 하는 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면은 조선 시대에 이분들은 이미 이제 훌륭한 분들이에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분들 어떻게 공부를 했을지 저는 이제 그 공부하는 과정에 공부도 되게 힘들어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제가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1703년이면 한참 공부하던 시절이시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 절에 들어가셔서 서쪽 입방에 머물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템플스테이 하면서 옛날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고시 공부하던 사람이 절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공부 막 하는 그런 맞아요. 장면들 이렇게 이제 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르겠네요. 이분 청대 권상희 선생도 지금 이제 문경 대승사라는 그 절에 들어가서 이제 템플스테이를. 11월 24일 머물기 시작한 거죠. 아하. 그리고- 고시 생활을 저기서 이제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근데 26일이 되니까 네. 누가 이제 아파요. 같이 갔던 사람이. 그래서 이제 감기가 들어서 이불 뒤집어 쓰고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자기가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마음을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없으니 고민이네. 이제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옆에 누군가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여럿이 있었어요. 옮을까봐. 그게 아니고
갑자기 또 이거 인성 논란이 막. 아니 근데 약간 우리 인욱 씨 말이 맞아요. 보니까 염려된다 하신 다음에 바로 공부할 수 없으니 고민이다 네. 이렇게 하셨거든요. 감기 어떻게 올면 보면 공부 못하잖아. 대단히 자연스러운 거겠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일기니까. 아프니까 염려도 되는데 어. 내가 이제 집중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수험생의 입장이라면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일단 이 선생님은 그 집중 안 되는 이 명분이 있어야 또 일기 쓸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나 집중 안 되니까 맞아. 쓰는 거야. 오늘 일기거리 하나 득템. 그런 느낌. 이 거접이라고 해서 앞부분에 이제 거접. 제가 그 동접이라는 부분에 빨간 줄을 쳤었는데 살것자의 접할접자입니다. 이 말이 과거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들이 서원, 서당, 절 등에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스터디네요, 스터디. 주거하면서 네. 같이 있는다. 그러니까 이제 절에 대승사 들어가서 자기가 머무는 방이 있었고 다 같이 이제 모여 있는 거죠. 마치 선수촌처럼 약간 그런 느낌. 그러네요. 네. 지금은 더 그런 게 많겠지만 이제 모여서 스터디를 해야 능률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정보도 많이 얻잖아요. 맞아요. 혼자 맞아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 같이 공부를 해야 또 네. 서로 테스트도 해주고 네, 그런 것들을 사실 이분들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도 이미 있었네요. 네, 전 사람이 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네, 진짜. 공부를 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그 살펴보니까 시험을 몇 번 쳤나 그리고 칠 때마다 거접을 몇 번 했나 이걸 이제 옆에서 보시면 그 이제 왼쪽 편에 있는 것은 이제 1702년에 시험을 2번 쳤고 1704년 한 번, 1707년 한 번, 뭐 8년, 10년 해서 실패, 합격, 실패 이렇게 이제 1702년부터 1710년까지 약 8차례의 시험에 응시를 해서 계속 실패를 하다가 중간에 한번 합격하고 마지막에 이제 합격을 하는 거죠. 그 과정 동안 이제 이 아까 거접이라는 것을 대승사에 가서도 하고 이계서원에 가서도 하고 수계소에 가서도 하고 계속 이제 짧게는 2일, 길게는 한 달. 그렇게 해서 1702년과 1710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그 동접들과 계속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럼 동접이라는 거는 같이 공부하는. 네, 함께 공부하는. 동시 접속. 아니 그럼 우리 인욱 씨가 동시 접속이라고 하는데 너무- 네. 오늘 말이 참 상당히 맞는 것 같은데요, 동시접속. 네. 오늘 좀 굉장히 예용이 흥미로웠나 봅니다. 우리 인욱 씨가. 말 되네요, 말 되네요. 그래서 스터디 하자 하면 거접하자 할 수 있고, 네. 우리 스터디원들은 동접. 네, 그게 동접이 되는 거죠.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동접이 되는 거죠. 동접들아 거접하자.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스터디를 하는 부분이 역시 이제 시험은 이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어디 들어가서 이제 이 시험에 대한 공지가 떴나 안 떴나 언제 치나 뭐 내가 언제 테스트를 받나 이런 것들이 정보를 빨리빨리 알 수가 있지만 그때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대체 이런 게 언제 치고 언제 맞아. 하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공고문이나 네, 제도 말고 이 정보들이 맞아. 그런 게 또 필요해요. 중요하거든요. 뭐 시험 문제 어디에서 뭐 어. 어땠더라, 뭐 어느 어디가 시관이 누구라더라, 이런 어떤 이제 돌고 도는 이야기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많은 그 이제 그 챙겼던 것 야, 같아요. 진짜 똑같네요. 지금도 어디 들어가면 면접관 보면서 하면 좋아. 아니면 면접관 안 보고 하면 좋아. 막 이런 정보들이 네. 사소한데도 엄청 도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꼭 그 다음에 있는 시험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수험 정보들을 같이 교류하고 또는 마음을 나누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또 필요한 게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날 테스트해. 내가 어디쯤 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지만 대학 수학 능력 시험 1회 말고 또 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모의고사. 네, 그래서 이제 이 조선시대 수험생들도 모의시험을 쳤다. 네, 이 모의시험을 쳤다라고 하는 게 백일장 들어보셨어요? 백일장. 네, 백일장. 그 백일장이 사실은 이게 유생들을 모아놓고 정식 과거 시험처럼
시험을 치는 그것을 백일장이라고 불렀거든요. 대낮에 불러놓고. 그 100일의 이 의미는 그러면 대낮이라는. 대낮, 예, 대낮입니다. 장자는 하얀 마당장. 낮. 예. 근데 이제 백일장을 여러 기록들이 이때는 정말 시험, 과거 시험과 백일장과 공부했던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이제 그 발췌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신임 고을 수령이 백일장을 연다고 하는데 과거 시험을 쳐야 되니까 백일장을 못 간 거예요. 모의 시험을 안 간 거죠. 과거 시험 더 중요하지. 네. 당연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1706년에는 이제 관찰사가 이제 그 관아에서 백일장을 여니까 오. 아주 크게 여는 거예요. 이제 아주 작은 규모도 있고 아. 큰 규모의 모의 시험도 있고 관찰사면 약간 시장님 뭐 이 정도. 경상도 관찰사, 도지사 그러니까 정도. 도지사 가까워- 느낌인가요? 네, 경상도 관찰사. 어.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밀봉해서 직접 보냈다라고 하는 정도는 상당히 아주 격식 있게 그 모의 시험을 진짜 그 정식 시험처럼 치겠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뭐 상품도 많이 주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1월 달에 기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저도 이제 사실은 그냥 백일장은 그렇다라고만 생각하다가 이런 한 줄에 모인자들이 7,800명. 오, 그러니까 이제 많네요. 백일장만 치기 위해서 7,800명 모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저도 이제 의문이 들어 도대체 어디에 7,800명을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러게요. 쳤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하며 이게 모의고사인데 왜 7,800명이 그렇게 모일 정도로. 그만큼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와. 방금 소개해드린 일기에서 그러면 시험을 도대체 얼마나 쳤을까, 얼마를 쳤을까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그 청대 권상일 선생의 경우로 해서 제가 좀 통계를 내보니까 1702년부터 1710년까지 과거 급제 때까지 약 평균 연 1회. 그리고 이제 그 평균 연 2.5회의 백일장의 응시. 모의고사. 네, 모의고사의 응시. 그리고 그다음에 과거 급제 때까지 평균 그러면 두 개 다 합하면 연 3.5회의 시험을 응시를 했던 거죠. 이야, 그러면은 분기마다 거의 한 번씩 시험을 치셨네요. 네, 그렇네. 물론 이제 몰리기도 했고 좀 떨어지기도 했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그렇고 이게 사실은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은 우리가 시험을 치는 게 하루 만에 치기도 하고 시험 장소를 가는 것도 쉽기도 하고 네. 또 모의시험 시험도 꼭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라도 모의시험이 있잖아요. 맞아요. 자격시험도 모의시험을 치고 내가 이제 이거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시험을 치는 게. 근데 지금 예전에는 시험 장소도 멀고 그러면 한 번 갔다 오면 그것이 이제 뭐 20일이 걸리기도 하고 뭐 30일이 걸리기도 하고 짧게는 뭐 7일, 8일. 아, 과거 네. 시험 보러 보러 걸어가니까 가니까. 모든 네. 지역까지. 그러니까 시험 장소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제 생원 진사시를 치고 문과 시험을 칠 때 주로 문과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양에서 이제 주로 많이 치니까 뭐 한양을 간다거나 또는 이제 생원 진사시가 뭐 경상도와 좌측과 우측해서 이제 좌도와 우도의 시험 장소를 지역을 정하고 나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멀잖아요. 며칠 옛날 동안 같은 걸어야죠.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이분이 이 청대 선생은 이제 그 일기에서 이제 그 어려움도 많이 토로를 합니다. 이제 경제적인 것도 토로를 많이 하고. 왜냐하면 계속 이제 어쨌든 8년간은 계속 실패잖아요. 맞아요. 네, 실패를 했고 8년 만에 급제를 한 거잖아요. 여기도 N수생의 울분이 담겨 있네요. 정말. 그렇죠. N수생이죠.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일기의 기록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시험을 쳤을지 사실 일기를 보니까 그려지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일기들이 없었다면은 도저히 몰랐을 법한 모습들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 일기가 가지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죠. 우리가 이제 주로 제도나 또는 어떤 그런 어떤 역사적 사건들 말고 이런 어떤 풍경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 기록들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 엿보는 취미를 갖게 된 그런 어떤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합격이 만약에 정말 이제 시험을 내가 아직 합격한 시험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지금 아직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 지금도 일어나면 행복해요. 아 이게 저는 거짓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거짓말 많이 하네요, 두 분. 아니 시험 합격한 기억이 많이 없다 보니까 소중한 거죠. 이게 통과하고 와 하루 이틀 정도 즐거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발령 나서 일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 걱정이 또 앞서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그 다음 또는 이제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뭐 삶이
딱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되면 내가 그 앞에 있는 목표를 이루고 났을 때 그 기쁨이 사실은 잠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야 계속 돼요. 있어요. 현실로 네. 돌아가야죠. 네, 현실로 돌아가니까 이제 여기에 이분도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제가 시험 합격의 기쁨을 이제 조금 이제 발췌를 해보니까 1706년에 이제 100일장 합격했을 때의 기록이 작은 아버지가 3중으로 장원을 하고 그 다음에 친구가 이제 3중으로 제 3등을 차지했고 본인은 3하로 6등에 입격했다라는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중, 3하 이런 것은 성적이에요. 근데 성적이 높지 않은 거죠. 근데 높지 않았는데 입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헛웃음이 났다. 자조인 거죠. 마음에 들지, 이제 성적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냥 아까 난 문 닫고 겨우 들어왔어 하는 느낌. 그게 아니라 이제 100일장 합격이니까 합격은 했지만 자기의 실력, 성적이 쓱 만족하지는 않는 이제 그런 거고 1707년에 그 생원 진사 초시 합격했을 때 이제 2등 세 번째로 입격했다. 이제 다행이다. 한 줄. 다행이다. 너무 이제 저도 너무 건조한데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과 복시에 이제 최종 이제 합격인 거죠. 이제 문과 시험 합격해야 이제 관직 가니까 거기에서 보면 이제 그 서울 왕십리에 이르러 이제 박목이라는 거는 이제 합격자 명단이거든요. 그 합격자 그 소식을 들으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했다. 이게 이제 들었는 거예요. 근데 놀라거나 기쁜 마음은 별로 없으니 너무 기뻐서 그런지는 모르겠다. 이제 요 말이 이제 저는 뭔가 좀 약간 와닿는 것 같다. 지금 이제 8년간에. 한 장에다가 네. 다른 한 장에다가 너무 좋아하면서 막 썼다가 이거는 이게 체면이 하면서 생략을 그럴 수도 했을 있어요. 수도 있어요. 네. 제 리얼 일기에는 이야 기분 째진다 이렇게 하다가 너무 좋아. 채통이 있어야지 하면서 이게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네. 8년간 너무 고생을 했으니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다. 오히려 좀 담담한. 오히려 약간 너무 담담하고 그 다음을 생각했을 때 뭔가 약간 허탈감? 이제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일부만 얘기를 하니까 에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1702년부터 1710년까지 이분이 어쨌든 수험 생활하는 걸 다 봤으니까 이 마음이 약간 허탈감. 뭔가 애써 너무 막 몰두하고 난 다음에 내가 탁 이루었는데 그 순간에 대단히 기쁘기도 하지만 기쁜 마음 그 이면에 뭔가 끝나고 맞아요. 이루었는데 맞아요. 뭔가 허탈. 뭐 이런 내가 느낌이었어요. 이걸 위해서 이 몇 년을 네. 또 막상 넘어보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이 몇 년을 네. 이걸 위해서 달렸구나. 순간적으로 저는 네.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9년째는 안 해도 된다 이건데 바로.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이눅 수도 씨 있지. 일기장을 펴보면 이제 그런 일기가 나오는 거죠. 8년으로 끝냈다. 그 다음에 그 합격 보면 그 며칠 뒤에, 열흘 뒤에 고향 집에 종이 와서 이제 모두 식구들이 편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집에 편지와 일가들의 축하 편지를 받았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울적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뛸 듯이 기뻤다. 저는 요 10일간의 요 간격이 합격자 소식을 들었을 때 약간 그 순간적으로 허탈감. 근데 10일 뒤에 지나서 자기를 지원해줬던 집안 식구들이 축하해주고 그런 어떤 편지를 보내는 걸 받아들면서 내가 정말 이제 이뤘구나. 실감이 실감이 좀 막 네. 나는 거죠. 실감이 한 열흘 뒤에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제가 대단히 몰입을 해가지고 일기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합격자 소식을 듣는 게 저만 해도 제가 이제 대학 대입 합격했을 때 학교 가서 이게 붙어 있었던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막 여기 방을 붙여놓고 그러니까 보시오. 그거를 봤던 기억이 저는 나는데. 그럼 이분이랑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비슷한 세대시고. 이때는 비둘기가 날라왔네요. 합격 비둘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때는 어쨌든 아까 방목이니까 이제 이렇게 합격자 명단이 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발표의 그 수단이나 문화도 사실 이렇게 시대를 계속 반영하는 거잖아요. 이제 붙여놓고 맞아요. 보게 하거나 또는 전화로 확인하거나 또는 입력하면 바로 뜨거나 그게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변해왔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많이 느끼는데 계암 김영 선생의 일기에서 제가 이제 그거를 또 발췌를 해왔는데 이제 방방이라는 것은 방방. 아니요. 과거 국제자 트램폴린? 발표와 그 의식. 방을 붙이는 방을 그 붙인다. 방이구나. 네, 방방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과거 급제자 발표와 그 의식인데 그러면서 이제 1612년 8월 3일의 일기에서 방방할 때의 치장 그러니까 이제 복장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조처하기 어려우니 매우 염려스럽다라는 말을 썼고요. 어쨌든 공식적인 거니까 이제 치장이 되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갔을 때 뭐 이제 옷 입어야 되는 옷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신경이 쓰이니까 이 이제 일기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대구 분인데 서창규라는 분이거든요. 그 임재 서창규라는 분이 그 1825년에서 1905년을 살았던 분인데 그 일종의 이제 그 생활 일기입니다. 이분은 속가에 합격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그날의 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읽어보면 그 작은 범선에 올라 쌍고동 소리를 날리며 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을 메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관에서 또 악사를 보내어서 사방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담처럼 늘어서 있었고 이게 이제 이야. 보통 사극 보시면 늘 나오는 그런 어떤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장면. 그분이 환영하는 네, 거를 그런 장면이잖아요. 우리 아들 보시오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거지. 관악을 연주하고 소매를 펄럭이며 춤을 추고 이제 진짜로 이제 합격자를 막 환영하는 그런 건데 와.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수령이 이제 호신을 했다. 이제 신뢰를 부르는 거죠. 신뢰 불리기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뢰라는 것은 새로운 신자에 올레자를 써서 과거에 세로 급제에서 처음 간직에 나온 사람을 선배가 가리키는 말. 선임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급제한 사람들을 이렇게 희롱을 하는 것이 오래된 풍습이다. 이제 이때부터 신참들 놀리는. 신참들 놀리는 게 너희도 많이 있었지 않아? 받았지. 군대에도 그런 게 있죠. 사실 처음에 딱 신입 들어왔을 때 뭐 진짜 이제 고참인데 나 너랑 동기야 하면서 거짓말해서 좀 속여서 약간 곤란하게 만들거나. 군대에서 괴롭히는 게 신참 괴롭히는 게 있듯이 조선시대에도 막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관행 같은 거였는데 좀 사람에 따라서 좀 심하게 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게 다 어쨌든 그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었겠죠. 이제 어쨌든 그런 풍습이 이제 축하를 해주려고 만들어진 풍습이 너무 이제 악습이 되다 보니까 너무 그것이 짓궂게 맞지 하거나. 않는 사람들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겠죠. 네, 어.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수령이 이제 호신을 했다. 이제 신뢰를 부르는 거죠. 신뢰 부르면서 했다가 얼굴에 먹을 묻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얼굴에 먹을 묻히고 어머. 말을 거꾸로 타고 어머머머. 동산으로 말을 몰아 가는데 이분도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행사의 한 일부분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어쨌든 관행처럼 그 수령은 어쨌든 이제 수령에게는 이분이 신참인 거잖아요. 네. 네, 신참인 거니까 신뢰 부리기를 하는 거죠. 보면 막 먹칠하고 이런 거는 요즘 시대로 따지면 그냥 케이크, 축하 케이크, 에잇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뭐 그렇다고도 생각을 저는 약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식 할 때 신랑한테 약간 짓궂은 관문을 조금 하게 하는 것처럼. 네. 네. 그럼 사람들이 정말 축하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 그렇잖아요. 아닐까? 그 자꾸 이제 사극 얘기해서 말을 하면 너무 오래된 것 같지만 왜 그 발바닥 때리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막 네네네. 많이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나쁘게 이렇게 뭐 나쁜 뜻으로 만들어진 관행은 아니었겠지만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좀 짓궂은 사람도 많이 나오고 정말 희롱만을 위한 그리고 이제 또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한 이런 것들이 좀 악습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율곡 선생께서도 이런 어떤 희롱을 받지 않았다. 그분은 받지 않으셨나 봐요. 이분이 그렇게 썼어요. 그럼 또 사람이 기분 나쁘지. 그래서 차별하면 또 기분 나쁘지. 내가 거부했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받지 네. 않았다고 하니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걸 당하면서 되게 괴롭고 좀 부끄럽다. 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기쁘게 돌아왔는데 그걸 당하면서 너무 당했구나. 부끄럽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어쨌든 이제 저도 읽으면서는 좀 흥미로운 이야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내가 합격을 위해서 뭔가 운을 끌어올리기 위한 걸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죠. 저는 아버지가 네잎클로버를 따서 책 사이에 끼워주셨어요. 네. 임용직 합격을 위해서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804에 가서 이제 시험 치기 전에 부모들이 가서 비는 것도 사실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수능 시험 칠 때 되면 그런 풍경 많이 뉴스에 이제 그런 풍경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 여기에서도 보면 합격을 위한 어떤 과거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운을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다 똑같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방금 내가 고개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서창규라는 분이 네. 이 과거 보러던 가던 사람들이 이름 많이 새긴 그게 이제 구룡암이라는 그 바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9명의 이름을 새겨 놓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다 과거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합격했다는 그 스토리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그 이름을 많이 새겨 놓는 거죠. 자기들 이름 또 새겨 가지고 이제 시험을 또 합격을 기원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마치 어디 관광지 같은 데다가 여기 커플 이름 써놓으면 사랑이 영원하대. 네, 뭐 그래서 그런 느낌처럼. 네. 느낌처럼 사실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1850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이제 그 벽면에 글자가 쓰여져 있었는데,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자가 보면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선배들이 또 거기 다투어 달려가서 본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써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된 사람이어서 오래된 얘기인데 뭐 방석 같은 거 어디 가서 누가 훔쳐오고 막 이랬던 거예요. 여고생들이 뭐 누구 잘하는 전교 1등 방송 훔쳐. 뭐 방석 훔쳐오고 막 이랬던 게 좀 받아오고. 기억이 나거든요. 요즘 장사를 하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 오프너 빌려가는 거 옆집에서. 잘 되는 집 잘 되는 집 오프너. 갖고. 근데 그런 게 시험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시험에도 아주 강하게 그게 이제 일기를 더 꼼꼼히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많이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연구를 많이 못 하셨군요. 아직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무궁무진하답니다. 아직 ING입니다. 이제 예, 제가 이런 강의는 정말 너무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이 늘 공정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짙던 족구만 또. 평가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공정하다. 공정하다. 근데 이 평가가 좀 정성적인 것은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 정량적 평가랑 정성적 평가가 이게 좀 말이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여기 보면 수험생들 더군다나 지금은 그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를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사실 제도가 아주 엄격하기가 어려웠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엄격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부정부패가 많이 있습니다. 네, 부정부패가 많이 있고 제가 이제 흥미롭게 봤던 거는 내가 수험생이면서 바라보는 부정부패.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수험생이 아니면서 또 바라보는 부정부패. 이것이 좀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막 면밀하게 검토해서 뭔가를 이제 다 그 분류를 해본 것은 연구가 아직 부족해서. 뒷끝. ING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그 시험에 부정부패가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분은 이미 이제 합격을 하신 거죠. 1639년이면 계엄 김영 선생은 이제 합격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한참 이제 그 연세가 있으실 때 쓰신 건데, 당시에서 예천 사람으로 합격한 사람 16명 가운데 오직 4사람만 빼고는 서리에게 뇌물을 쓰고 농간을 부려서 합격했다. 네, 이 말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정말 부정부패 이야기가 여기 많이 나와요. 이분의 일기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일기는 사실 내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봤던 거 보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즉흥적으로 내가 이제 내 느낌을 막 쓰다가 보니까 사실은 그 일기만 읽어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뒤에 맥락이 이게 맞는지가 사실 되게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은 부정부패를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 일반적인 거를 제가 가져왔던 것은 빈 시험지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점수를 먼저 매겨 놓는 거예요. 어머머머머머. 점수를 매겨 놓은 거 난 다음에 등수에 든 재수를 뺏겨 써 놓는 거. 어머머머머머머.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체를 한 다음에 그 원시험지는 숨기고 백긴 시험지로 내 가지고 이제 등수에 들어가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있을 수 있는. 네. 네. 야, 이때 OMR 카드 있었으면 못 하는데 이런 다 거. 죽었어요. 아유. 아, 그렇죠. 지금 참 또 OMR 카드가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빈 시험지로 먼저 이제 그 점수 매겨놓고 그 등수에 든 재수를 거기에다가 옮겨 써가지고 시험지를 이제 교체를 하니까 교체를 하면 결국 이제 그 사람이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 뇌물이 어느 정도 가치를 줘서 그렇게 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얼마나 줬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다. 거기 이제 그러니까 보면 여기 이제 있네요. 배를 줬다. 우리가 생각하던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뭐 시험관이 매수가 되기도 하고 갚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있을 수 있는 모든 부정부패의 양상이 그때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일기를 통해서 다 그런 걸 엿볼 수가 있네요. 그런 거죠.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예, 저는 일기를 보면 볼수록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일기는 그런 어떤 보통의 면모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그 관직이라는 그 관직 진출을 가기 위한 그 과거 시험 급제까지 상당히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랑 다를 바 없이 치열하게 살았고 우리랑 다를 바 없이 시험에 부정부패 분내를 했으며 우리랑 다를 바 없이 같이 모여서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관심이 많고 그런 걸 일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오늘 진짜 우리 선조들의 일기를 통해서 그때 당시의 수험 생활과 또 당시 느꼈던 심정들, 느낀 점들을 좀 솔직하게 엿보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의 강의 선장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과정이 있다. 제가 이제 일기를 보면서 우리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늘 이제 잘난 것, 그 다음에 훌륭한 것, 두드러지는 것, 그리고 아주 이제 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모두 다 기억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 열광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가는 모든 것에 과정이 있지 않나. 우리가 기억하는 이 훌륭한 학자들도 수없이 자기 자신하고의 어떤 그런 관문을 통과하고 스스로 치열하게 이제 그 싸워가면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과를 이루어낸 것이다. 제가 이제 이 수험 생활을 엿보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결과만 연연해하는 그런 시대보다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어쨌든 쌓아온 그 충분한 어떤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결과도 받아들이고 어떤 결과도 결국은 이제 어떻게든지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일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진짜 뭐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이런 곳에서는 엿볼 수 없었던 개인의 기록에서 발견한 민족의 기록들을 살펴봤는데요. 두 분 오늘 열심히 들으셨잖아요. 아마 좀 깨달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보물지도와 함께하는 일기를 써서 하루하루 써서 내가 후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료로 남길 수 있겠구나. 이 일기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안 드는 눈이네요. 제가 네. 보기에는 이미 보물지도는 우리 마을로 소염에서 아주 멋있는 영상 자료로 남겨놓기 때문에 일기가 더 도움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기를 쓰지 않겠다. 네. 저는 사실 지금은 워낙 뭐 다양한 매체들이 있고 남길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한데 제 인생의 좀 재밌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음반을 남겨놓거나 뭔가 그 CD나 디스크처럼 그런 식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지식항해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도 또 멋진 지식항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치면서 끝내볼게요.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